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글로벌 정책 당국의 엄청난 공조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 변수들이 출렁거리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들 SPIM 김형진 대표님과 읽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뭐 계속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네. 시장에 대한 뷰를 상승 흐름 쪽으로 봐주셔서 한 2주, 3주 됐죠? 네. 그 얘기 들으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또 고민은 계속됩니다. 올라온 게 단기 반동이 꽤 커서요. 한계가 좀 왔다. 뭔 소리냐? 가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많이 올라왔죠. 예.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재가 녹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악재에 반영되면서 막 폭락하고 이런 급등락 시기에는 우리가 한 템포 좀 시장을 뒤따라갈 필요가 있지만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가 또 같은 의견을 내면은 한 발 좀 앞서가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펀더멘탈 변화나 그 펀더멘탈 변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장 말씀하신 대로 많이 올라온 게 제가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렇게 급락한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650포인트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840까지 왔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비율로 한 62% 정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이 1840이고 그 위로 이제 올라가서 완전히 회복을 하는 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려면 어떤 유동성 공급 같은 글로벌 동조화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것이 펀더멘탈 훼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마당에서 FRB의 이런 스탠스를 보면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았으면 아직 시작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FRB가 원하는 쪽으로 글로벌 자산 흐름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효과가 일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FRB가 실패할까 봐 겁낼 필요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해치펀드 같아요. 네. 자금 푸는 거 보면요. 엄청나게 그 추가적인 그 유동성 공급하고 나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회복 경로에 완벽하게 올라섰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강하고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권한을 계속 사용하겠다. 저거 엄청 세요. 네. 그래서 돈을 계속 풀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돈의 흐름들, 시중의 유동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될 때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돈 푸는 걸로 과연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그럼 들어왔고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 FRB 대차대조표 한번 예. 다시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증가되는 이 탄력이 굉장히 약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2008년도 같이 이제는 이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늘어난 양만 하더라도 거의 1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주 사이에 들어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08년에는 한 1조 3,500억 달러 정도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섰고 국채 공급에 따라서 저 수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놓고 보면은 4월 초에는 약간 좀 이게 탄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월 말에 2주 동안 들어온 것은 한 5천억 달러 전후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약간 이번 주 같은 경우 약간 줄어들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4월 2일부터 16일 일정으로 또 미국 채권이 국채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쪽을 사주면서 이 막대기가 또 위로 계속 올라가는 유동성 공급이 이제 시작된 것을 떠나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 올라가는 속도를 좀 감안해서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네. 이거 파월이 이런 사람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버냉키 빙의 같아요. 네. 대단한 그 영향력.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그 지금은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 연준의 돈이 시중을 얼마나 풀렸는가를 보는 그 지표잖아요. 네. 그리고 리보 금리 지난번에 국제 네. 금리의 어떤 지표로서 미국 정책 금리는 이 지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니 리보 금리 보자 그러셨잖아요. 네. 그거 한번 더 봐주시죠. 그것도 네. 지금 이제 표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그때 이제 안 내려오고 약간 상승 각도가 꺾일락 말락하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월 들어서 팍 꺾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는 그 낙폭도 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한 7%나 하락을 하는, 7%포인트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걱정했었던 크레딧 지표가 좀 악화됐었던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테드 스프레드 본 다음에 이게 개선이 되면 이제 EMBI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리보 금리가 저렇게 됐으니까 테드 스프레드는 당연히 개선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머징 마켓 쪽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쪽 유로존 바이러스가 이제 이슈가 정점을 지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누가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이런 연방은행 쪽에서 이쪽 자료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비드 관련해서 통계 같은 걸 내기 시작하는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다양하게 좀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뭐 치사율 뭐 이런 걸 내고 네, 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이제 막연하게 이 공포의 대상이었었던 바이러스가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문제가 정점을 진짜 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탈리아 쪽도 약간 우리 쪽을 따라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미국도 좀 이제부터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 아까 보신 리버 금리는 좀 더 완화가 되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것이 개선되는 효과가 오는. 그러니까 신용 스프레드가 개선되고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그래서 비달러 자산 가치가 회복이 되면 결국 글로벌 중앙은행의 QE가 공조화되면서 여태까지 FRB 주도로 갔었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차대조표 앞서 보여주신 그게 저도 이제 프레드에 가서 봤는데요. 네. 보니까 뭐 연준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유로존, 일본 돈 풀어놓은 것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럼 연준의 그런 과감하고 공격적인 스탠스는 우리가 알고 있고 ECB나 혹은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여타국들의 이 통화 정책 스탠스나 속도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번 주에 또 이 FRB 쪽에서 밝힌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말씀하신 대로 ECB하고 BOJ가 이제 동참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의 역할이 과연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우리한테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FRB 보고서 보니까 그럴만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저소득 국가 76개국 부채의 17%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상환 일정을 조절해 주면은 이머징 마켓 쪽의 유동성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더불어서 IMF하고 월드뱅크가 한 1조 달러 정도를 지금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FRB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뭐 ECB, BOJ는 이미 참여를 했고 중국이나 IMF나 월드뱅크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조 효과가 이제 조만간 가시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머징 마켓 공조의 의미가 적지 않은 것이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머징 국가가 GDP가 한 5에서 7%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조하더라도 과연 이머징 마켓 쪽에서 유동성 공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 공급이 안 되면은 선진 시장에서만 돈 풀면은 결국 이머징 마켓 쪽의 악영향이 다시 돌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돈 풀어놓은 게 효과가 무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머징 마켓 쪽이 같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마지막 퍼즐이 유가가 지금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 GDP에서 이게 적게는 2%에서 15%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유가에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그 악영향을 주면서 그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까지도 연계가 되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QE 쪽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통화 가치 하락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유가하고 자본 유출이 지속되는 것을 일단 끊고 이제부터는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제는 좀 약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 유가 쪽은 긍정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수요는 살아나지 않는데 일단 공급 조절을 통해서 유가를 안정시켜야지만 이머징 마켓 쪽이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걸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국이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예.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은 꽤 있다라고 앞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 전략은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쪽 유가를 살리려고 하면은 에너지 화학 쪽이 당연히 살아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소재가 살아나면 산업재, 뭐 그다음에 소비재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서 순환매가 네. 돌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재가 급반등 해버린 다음에는 예전에 IT나 IT 하드웨어 서비스, 헬스케어 이쪽으로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매기가. 그러니까 너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런 주도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특히나 계속 이 모바일이나 이 서버 메모리가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인데 네. 모바일 메모리의 수익성이 서버 메모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영향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모바일 쪽에는 좀 약간 불리한 쪽이 영향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하드웨어보다는 IT 서비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T 서비스 얘기는 이제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오늘 집중 분석 에스핀 김형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